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료해석 공부를 이제 일찍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셋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피셋에 대한 자질도 다르고 그리고 경험의 유무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피셋의 난이도나 커트라인 등의 변화를 보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피셋은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일찍 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여기 초시생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합격수기 읽으시면 피셋에 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자주 보시던 말씀이 3개월 정도 하면 피셋 합격할 수 있고 12월이나 1월부터 피셋 시작해도 늦지 않다. 자, 이런 이제 말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합격자입니다. 그죠? 합격자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수기를 쓴다는 건 내 점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떳떳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합격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셋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점수대가 흔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응시자가 이제 보통 이제 10,000명 내외거든요. 5급 공채 외교원 합쳐서. 근데 10,000명 내외 중에 합격자는 약 2,0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20%가 합격하고 80%가 탈락하는 시험이 바로 1차 시험, 피셋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합격 수기를 읽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본인이 어느 퍼센트대에 속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첫날부터 이렇게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위권 고득점자에 속할 확률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80%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만 하면 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12월부터 그래, 내가 2차를 열심히 이제 준비했으니까 1차를 올해 통과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피셋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 지금처럼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리고 기출분석 스터디를 하시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풀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 기출분석만 해도 3달이 모자랍니다. 기출분석을 하는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서 물론 그 기간은 다를 수 있는데 원자상 3과목을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헌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4과목 그리고 거기다 한국사 추가 그리고 영어 추가 그러면 3달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면 지금부터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피셋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근차근히 내가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피셋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는 20% 안에 들 자질이 충분해라고 생각이 되고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는 비중을 조금 줄여도 나중에 막 이렇게 조급하게 공부를 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기출 분석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찍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이랑 다르게 하는 게 올해부터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네. 유튜브 보시면 베리타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관종처럼 막 이렇게 이제 관종과 그런 유명인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유명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뭘 올렸냐면 초시생과 재시생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초시생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언저상 기출 분석부터 차분히 따라오시면 될 거고, 재시생 같은 경우는 보통 피셋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커트라인에서 1개, 2개 정도 모자라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바꿔서 말해보면 탈락자 기준에서는 상위가 맞아요. 근데 합격자 기준으로는 꼴찌보다 더 아래에 있는 수준이죠.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탈락자는 아니죠. 그죠? 합격자 기준으로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다면 내가 커트라인에서 1개 내지 2개 차이로 떨어졌다는 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보통 1개 정도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몰려 있을 것 같으세요?
커트라인에서 한 개 미만. 올해 일행 커트라인이 얼마였죠? 75점이었잖아요. 74.16과 75점. 그 사이에 올해 통계로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74.16 정도의 점수로는 800, 900명을 역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합격자가 2,000명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절대 그 한계가 아깝다라고 말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는 피셋을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게 2차 공부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1차 공부를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80%가 탈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2차 성적이 굉장히 뭐 3순환이나 2순환 여러분들 이제 2차 뭐 학원에서 실강 들으시면 모의고사 치실 텐데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1차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2차를 볼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장에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2차를 차분히 잘 준비했다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고득점을 받아서 최종 합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가 이게 행시나 외교원 시험에서 입장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싼 입장료를 치르고 만약에 2차 시험장을 가실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검승부를 하시면 되죠. 거기서부터는 사실 엉덩이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답안이라는 건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는 방법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나 2차 공부나 마찬가지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피셋을 일찍 시작할수록 상대적으로 마지막에 12월이나 1월쯤에 조급해하는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